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분 조사 사업이라는 거를 한 두세 차례 했어요. 할머니는 왜 빨치산 줄기가 못 됐어? 빨치산 줄기 못지않은 줄기가 하나 생겼는데요. 무슨 줄기예요? 바로 우리 한라산 줄기가 생겼습니다. 한라산 줄기요? 네. 빨치산 줄기가 북한에서 굉장히 대우받고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백두혈통의 좀 위협적인 존재로 좀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순전히 백두혈통을 떠받드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네. 위험한 일이고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면서 그 유일 지배, 유일 독재라는 게 아무리 빨치산이고 과거에 뭐 혁명활동을 같이 했던 전우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딴 생각을 품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는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 이 빨치산 줄기 같은 경우는요, 그 북한에 어느 사람이나 다 알 수 있게 회고록에, 김일성의 회고록에 한 명 한 명 다 명부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북한에서 다 인정받은 빨치산 줄기들이에요. 다 있어요. 어. 누구누구는 네.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일본군에 쫓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뭐 어떻게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지. 이렇게 하기 네. 위해서 했고 뭐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갔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그 사람은 정말 이제 평생 후손들까지도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는 똑같이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불평불만이 사회에 있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더라도 그들은 그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혁명화만 시키고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그만큼 그 혜택을 굉장히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많이 받고 그리고 있기도 거기에 하죠. 보면 그런데 이제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이제 밀려났거나 거기에 네. 뭐 회의석상에서 비판적인 이런 걸 하다가 끌려갔거나 이런 사람들은 빨치산 줄기이지만 네.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몰락한 멸문지화를 맞아요. 당한 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백두혈통이나 뭐 빨치산 줄기 이런 걸 봤을 때 왜 나는 거기에 못 껴? 왜 나는 여기에 있어야 돼? 좀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백두혈통에 대해서는 나는 왜라는 생각 감히 말조차도 못해요? 감히 못하죠. 하지만 빨치산 줄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거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왜 빨치산 줄기가 못 됐어? 왜 우리도 빨치산 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집집들에서는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모르니까 이렇게 투정 삼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사실 비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개방적이다 보니까 좀 불만들이 좀 많이 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하고 있는 게 요즘 들어서 빨치산 줄기 못지않은 줄기가 하나 생겼는데요. 무슨 줄기예요? 바로 우리 한라산 줄기가 생겼습니다. 한라산 줄기요? 네, 우리 탈북민들을 친척들이 이제 우리를 한라산 줄기라고 하면서 든든한 백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뭐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 결혼할 때도 뭐 출신 성분, 뭐 빨치산 성분이면 너무 좋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돈이 많으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된다, 뭐 한라산 줄기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해서 이 한라산 줄기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빨치산 줄기, 백두혈통 이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반대로 그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계급들은 어떤 계급인가요? 북한이 6.25 전쟁 이후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분 조사 사업이라는 거를 한 두세 차례 했어요.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적대 계층, 이거는 도저히 상대해서는 안 될 계층들, 또 이 간부로 등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계층, 북한에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남한 출신이라든가 그, 월남자 가족. 월남자 가족이죠. 그리고 또 북한 체제에 좀 불평 불만이 있는 가족들을 적대 계층으로 다 분리를 시켜놨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노동자에서도 정말 힘든 일만 시키는 뭐 탄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시키는 거의 혁명화 못지않은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죠. 적대 계층은 정말 그냥 노동하듯이 그 하층민 같은 네. 대접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계층들이 이렇게 구분이 지어진 게 뭐 어디 뭐 책자에도 나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딱딱 돼가지고 나눌 수 있나요? 일반 주민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 계층인지 어떤 계층인지 잘 알 수 없죠. 뭐 인민보안성이나 뭐 노동당 이제 간부과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 모든 주민들에 대한 성분이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간부들만 볼 수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지 제 거라고 해서 제가 저희 성분 좀 볼게요.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북한에서 살지만 제 성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몰라요. 간부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뇌물을 주고 우리 집 성분을 조금 더 계급을 조금 고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팍 북한이 올릴 이제 수는 없지만 조금 네. 정도는 바꿀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백두혈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하는 게 있어요. 뭐 저희가 오늘 얘기한 그 주제의 핵심도 결국은 이게 어떻게 비판적으로 이거를 좀 봐야 되느냐 하는 본질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한통, 북한의 권력층을 지탱하는 두 핵심 세력인 백두혈통과 빨치산 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안녕.